지금 워싱턴이 70년 만의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이 1958년부터 그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았던 우라늄 농축 기술을 한국에게 넘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핵 잠수함 기술과 전시작 전통제권까지 함께 말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이미 세계 6위의 군사력과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준비된 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미국의 이 파격적인 결정 뒤에는 어떤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어스 그랜트입니다. 새벽 3시,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뜬 건 국무부 비상 연락이었죠. 이런 시간에 연락이 온다는 건 뭔가 큰일이 났다는 뜻이에요. 서둘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복도가 온통 비상등으로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컴퓨터를 켜자마자 화면에 떠오른 제목을 보고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한국에게 핵기술을 준다고요? 첫 번째 줄을 읽는 순간 제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국이 1958년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허용하지 않았던 금단의 기술이었거든요. 심지어 절친한 동맹국들에게도 말이에요. 두 번째 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핵 잠수함 기술도 함께 제공한다. 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 기술은 영국과 호주에게만 특별히 준 최고 기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도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서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한국군이 스스로 전쟁을 지휘할 권리를 인정한다. 잠깐, 이게 뭔 소리죠?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미군이 모든 걸 지휘해왔는데 이제 한국이 스스로 지휘하겠다는 거예요? 문서 맨 아래를 보니 도장이 5개나 찍혀 있었어요.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NSA 국장, 에너지 장관. 미국 정부 최고 위층이 모두 동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소식이 퍼지면 전 세계가 뒤집힐 겁니다. 중국은 화낼 거고, 일본은 질투할 거고, 러시아는 위협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인가요? 창밖을 보니 워싱턴이 조용했어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이 엄청난 비밀을 저만 알고 있다니.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어요. 세상이 바뀌는구나.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같은 문서를 5번이나 다시 읽어봤어요. 하지만 글자는 똑같았습니다.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과 핵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모두 한국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제 손이 떨리며 핵정책 교과서를 뒤적였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모든 계약을 찾아봤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농축 기술을 받은 나라 -0, 재처리 기술을 받은 나라 -0, 둘 다 받은 나라 당연히 제로. 그런데 한국은 둘 다 받는다고요? 급하게 리나 포스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국무부에서 핵 문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보세요? 새벽 4시 반에 왜? 리나, 지금 당장 컴퓨터 켜봐. 한국 관련 새 문서 말이야.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리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진짜야? 농축이랑 재처리를 동시에?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이게 말이 돼? 엘리어스, 내가 이 일 20년 넘게 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야. 이 두 기술을 같이 주면. 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야? 끝까지 말해봐. 한국이 스스로 핵연료를 만들 수 있게 돼. 미국한테 의존하지 않고 말이야. 제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럼 한국이 완전히 독립하는 거네. 그뿐만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핵무기도 만들 수 있게 돼.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리나, 그럼 이 문서는 가짜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서명란 봤어?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다 사인했어. 이 사람들이 동시에 실수할 리 없지. 전화를 끊고 다시 문서를 봤어요. 핵 잠수함 기술까지 더하면 한국은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일까요? 일본도 못 받았어요. 독일도 못 받았어요. 심지어 우리와 친한 프랑스도 이런 대접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국한테는 모든 걸 다 준다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이 도대체 뭘 했길래 미국이 이런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걸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답을 찾기 위해 한국에 대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화면에 뜬 첫 번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군사력 세계 6위라고요? 제 손가락이 멈췄어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10위밖이었는데 말이죠. 더 자세히 찾아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한국이 만든 무기들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라는 대포가 무려 57개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새로 만든 KF-21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개발하고 있었고요. 한국이 언제부터 무기를 이렇게 잘 만들었지? 조선업 자료를 찾아봤어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제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중국보다도 훨씬 앞섰고 일본은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특히 LNG라는 가스를 실어 나르는 배는 거의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와, 이건 몰랐네. 원자력 발전소 기술도 찾아봤어요. 한국이 만든 APR-1400이라는 원전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인증받았더라고요. 미국, 유럽, 중국에서 모두 인정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미 여러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UAE라는 중동 나라에는 400억 달러짜리 원전을 지어주고 있었고 체코와 폴란드에서도 한국 원전을 원한다고 했어요. 한국이 원전까지 수출한다고? 반도체 자료도 충격적이었어요.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70% 이상이 한국산이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거의 세계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우주기술까지 봤더니 한국이 누리호라는 로켓을 성공시켜서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렸더라고요.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7개밖에 없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이 너무 달랐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강한 나라였던 거예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자료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전, 조선, 반도체, 무기, 우주. 어떤 분야를 봐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어요. 내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야 미국이 왜 한국에게 핵기술을 주기로 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이미 충분히 준비된 나라였던 거죠. 다음 날 오전 9시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국무부 동료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엘리어스, 지금 당장 상황실로 와봐. 완전 난리 났어. 뛰어가서 상황실 문을 열었는데 거대한 스크린들이 모두 빨간불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각 화면마다 다른 나라들이 떠 있었는데 모두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일본이 나왔어요. 일본 관방장관이 얼굴을 새빨갛게 하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받았어야 할 기술이다. 미국의 결정에 강력히 항의한다. 두 번째 화면에는 중국이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화가 나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핵기술을 주는 건 동아시아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세 번째 화면의 러시아는 더 무서웠어요. 이는 우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러시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을 것이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세 나라가 동시에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옆에 있던 동료가 다급히 외쳤어요. 일본이 주한 일본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인대. 다른 동료도 소리쳤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가 공동 성명 내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 세 나라가 힘을 합치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화면에 뉴스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일본 NHK 한국 핵기술, 일본 안보의 치명적, 중국 CGTN 미국의 위험한 도박, 한반도 핵 협력, 러시아 RT 동북아시아 균형 파괴하는 미국.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으로 난리가 났어요. 리나가 제 옆으로 와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엘리어스,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무서워. 이 세 나라가 동시에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럴만해. 일본은 한국이 자기들보다 강해지는 걸 싫어하고
중국은 미국이 한국을 통해서 자기들을 견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자기 영향력이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 거야. 갑자기 모든 전화가 동시에 울렸어요. 독일에서 설명 요구하고 있어요. 프랑스가 긴급회의 열자고 해요. 영국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제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미국의 한 가지 결정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마지막에 들려왔어요. 일본 총리가 직접 백악관에 전화해서 한국이 아니라 우리였어야 한다고 항의했답니다. 제 입에서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큰 건지를 말이에요. 70년 동안 균형을 유지하던 동아시아가 하루 만에 뒤바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미국이 이런 반응을 모를 리 없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분명히 다른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날 오후, 제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어요. 헤드라인을 보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국 의회, 주한미군 감축 금지법 통과. 잠깐 뭐라고요? 감축이 아니라 감축을 금지한다고요? 급하게 기사를 읽어봤어요. 미국 의회가 만장일치로 놀라운 법을 통과시켰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미군을 지금보다 줄이는 걸 법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모든 사람들이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할 거라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정반대로 철수를 법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소식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무기들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드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최신형으로 더 보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B-52 전략 폭격기를 한국에 계속 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핵폭탄도 실을 수 있는 미국 최고 무기거든요. F-35어 스텔스 전투기도 24대를 더 보낸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급하게 리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리나, 지금 뉴스 봤어? 이게 대체 뭔 상황이야? 나도 깜짝 놀랐어. 모든 사람들이 미군 철수를 걱정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더 많이 보낸다는 거잖아.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엘리어스, 이건 단순한 군사 배치가 아니야.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다른 레벨의 파트너로 만들려는 거야. 무슨 뜻이야?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우는 동등한 파트너로 만드는 거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야. 제 뒤통수가 서늘해졌어요. 그때 컴퓨터로 새로운 문서가 들어왔어요. 국방부에서 보낸 한국 관련 보고서였어요.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군 능력 재평가 결과. 첫 페이지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군이 나토 평균보다 28%나 더 강하다는 거예요. 한국 전차인 K2는 세계 3위 성능이고 한국이 만든 새로운 전투기 KF-21은 F-16보다 더 좋다고 했어요. 보고서 마지막에 적힌 결론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보호하는 나라다. 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핵기술을 준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약한 동맹국에서 강력한 파트너로 만드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미국은 철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더 깊게 결합하려는 거였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철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가는 거구나. 이제야 미국의 진짜 속셈이 보였어요.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운명을 함께하는 진짜 파트너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다시 그 문서를 열어봤어요.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화면을 천천히 내리면서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문서 맨 마지막 줄에서 제 눈이 멈췄어요. 한국군 완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지지. 제 심장이 쿵 하고 멈춘 것 같았어요. 잠깐, 완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고요? 제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전쟁 이후 70년이 넘도록 한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지휘권은 미군이 가져왔어요. 한국군도 자기 나라 전쟁을 스스로 지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권한을 완전히 한국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핵 잠수함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었어요. 진짜 독립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급하게 한국군 능력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최신 보고서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군이 나토 평균보다 28%나 더 강하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보니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한국 육군 마이너스 나토 평균보다 32% 강함. 한국 공군 마이너스 나토 평균보다 26% 강함. 한국 해군 마이너스 나토 평균보다 24% 강함. 제 입이 딱 벌어졌어요.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군은 이미 혼자서도 한반도를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미군의 도움 없이도 가능하다. 그 다음 문장이 정말 놀라웠어요. 오히려 어떤 분야에서는 한국군이 미군보다 더 뛰어나다. 앞으로는 한국군이 주도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국이 전쟁 지휘권을 넘기는 이유가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해져서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는 구조가 된 거였어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본 모든 일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핵기술도 핵 잠수함도 더 많은 무기 배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쟁 지휘권까지 모든 게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보호해주는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제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어요. 핵 잠수함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한 줄이었구나. 70년 넘게 처음으로 한국이 자기 나라의 군사주권을 완전히 되찾는 순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거든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질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8시 제 컴퓨터에 전 세계 뉴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판하던 언론들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BBC 헤드라인 한국, 숨겨진 강국이었다. CNN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밝혀졌다. 이코노미스트 새로운 아시아 강자, 한국의 진실. 제 눈이 커졌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요? 첫 번째 기사를 읽어봤어요. BBC 기자가 쓴 글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이 전 세계 절반을 차지하고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반도체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대부분을 책임진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두 번째 기사도 놀라웠어요. 한국군이 나토 평균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강한 나라였다. 세 번째 기사에서는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 무기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까지.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제 머릿속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언론들이 뒤늦게 진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였어요. 어제까지는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이제는 냉정하게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한 거죠. 리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리나, 지금 뉴스 보고 있어? 완전히 바뀌었네. 당연하지. 각국 정보기관들이 밤새 한국을 다시 조사한 거야. 그 결과가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고. 어떤 결과? 한국이 이미 강대국이라는 거지. 경제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 이 정도면 지칠 멤버가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이야.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더 많은 기사들을 확인해봤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 경제력 재평가 필요. 생각보다 훨씬 강했다. 르몽드 한국 우주기술 세계 7번째. 누리호가 증명한 실력. 자이트 한국 원전기술. 독일보다 앞서. 심지어 일본 신문도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니혼 게이자이 한국 조선업. 일본 완전히 추월했다. 제일 놀라운 건 중국 언론이었어요. 환구시보 한국 반도체 기술. 중국에게 위협. 인민일보 한국 군사기술 급속 발전, 무시할 수 없다. 중국까지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제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미국의 결정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이미 그럴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 가장 중요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코노미스트 특집이었어요. 제목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70년 동안 해왔다.
기사 첫 부분이 모든 걸 요약했어요. 한국전쟁 이후 70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고 민주주의를 이뤘으며 기술 강국이 되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선물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제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어요. 드디어 세계가 한국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동안의 편견이 하루 만에 무너진 거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혼란스러웠던 모든 상황이 이제는 명확해 보였어요.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어요. 미국은 그걸 먼저 알아본 거였고 세계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였어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벌써 70년 동안 해왔잖아. 일주일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제가 목격한 모든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제목을 적었어요. 한국 핵기술 이전에 대한 전략적 분석 보고서. 첫 번째 문단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주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제 손이 잠깐 멈췄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문장이었거든요.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절반을 차지하고 반도체는 전 세계 스마트폰의 대부분을 책임집니다.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군사력도 이미 나토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나라에게 핵기술을 주는 건 위험한 도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제 컴퓨터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국무부에서 보낸 긴급 브리핑이었어요. 제목을 보고 제 눈이 커졌어요. 지칠 한국 초청론의 시작. 내용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지칠 회원국들이 한국을 정식 멤버로 초청하는 걸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7개 나라만의 모임이었는데 한국을 8번째로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나온 거였어요. 또 다른 소식도 들어왔어요. 나토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 입이 딱 벌어졌어요. 보고서 작성을 계속했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핵기술을 준 이유를 이제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1958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 닫아두었던 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 문을 열 자격을 가진 첫 번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어요. 일주일 전 새벽에 봤던 그 충격적인 문서가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이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70년 동안 모든 걸 감당해왔거든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 독재에서 민주주의를 이루고 기술 후진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고 세계는 그걸 이제야 본 것입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제 마음속이 뿌듯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발견한 기쁨도 컸거든요. 휴대폰으로 리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보고서 완성했어. 한국은 준비된 나라였어.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세계가 바뀔 차례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맞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야. 한국이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 거였어요.